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개별 종목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규칙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369% 중에 직접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요. 만약 목표가 3%를 선택하면 손절가도 마이너스 3%가 됩니다. 주어진 제한 시간은 100초고요. 당일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매달 1일에는 목표가 1위와 수익률 1위도 뽑게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환 매니저는 숨겨진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라온테크를 소개했고요. 다음으로 신광섭 매니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개최 수혜 또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으로 퍼스텍을 준비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어제 6% 도전에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 포르쉐가 독일에 상장한다고 하죠.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어제 세아 메카닉스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훈 매니저의 관심주는 로봇 관련주의 성장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로보로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전자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신광섭 매니저부터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UAM 관련주 베셀이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당일날 수익 실현이 좀 안 되긴 했지만 거의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UAM 관련주의 대표적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15일 날이 거의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요일 날 한 10% 넘게 올라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도시항공교통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레벨 3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90일 이동평균선까지 7,500원 정도까지는 상방 구간이 단기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유행 관련주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면서 베스트 종목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베셀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업의 100초 브리핑도 시작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물류 사업 관련된 부분의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그 관련주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가 3,165원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요,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19400이고요. 현대 무백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자동화 및 IT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제가 디지털 물류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부터 로봇 배송 그리고 이 도시 철도망 활용 물류 서비스를 실시할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24년도부터 추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다.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LG화학 여러분들 미국 양극재 공장 많이 짓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양극재 물류 솔루션 구축 협약을 이 회사와 체결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스마트 물류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플러스 3%로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지수 자체, 그 종목 자체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또 턴 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가권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물류의 수혜가 기대됨에 따라서 오늘 현대 무백스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세아 메카닉스가 장중에 정확하게 7,750원 터치하면서 6%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어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뭐 바로 목표가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목표가에서는 또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세아 메카닉스는 다음 주에 포르쉐 상장이 날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홀딩하셔도 아마 제 생각에는 6% 수익이 아니고요. 10몇 프로 수익 한 8,5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제2의 강원에너지, 제2의 미래나노텍으로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폐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보시면은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조금 올라 있습니다만은 2,200~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오늘 중에 6%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와 세아 메카닉스는 모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6%에 도전하는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가 38,000원에 매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바로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에 삼성이 알리 100을 선언했거든요. 다른 대기업들은 이제 알리 100이라고 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라는 목표치인 건데 삼성이 선언하게 되면서 이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전 세계에서 이 IT 들어가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삼성이 알리백을 선언했던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어떤 채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산 네오록스가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뭐 덕산 네오록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IT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은 수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애플이 OLED 채택률을 늘려가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애플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삼성의 알리 100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삼성의 알리 100에 의해서 오히려 이 OLED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록스를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 오늘 중 목표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덕산 네오록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도 황대현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로보티즈가 오늘 7%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 이제 정부 정책 부분에서 로봇 산업의 산업 성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로봇 티즈는 액추에이터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구동 관련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감속기를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로보티즈도 이제 감속기 부분에 진출하면서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기대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지수 조정에서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땐 눌림목 위에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서 성장 산업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보유 전략을 하고요. 현재 시장 강약을 봐야 되겠지만은 한 직전 고점을 여기 이제 바로 직전 고점 얘기하는 거죠. 8월달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접근은 여전히 로봇 관련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로보티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 3%에 도전하는 기업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떠서 그런데 일단 매수 가격을 16,850원대로 하겠습니다. 16,850원대인데 실전 매매 좀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16,850원에 코나 아이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나 아이는 이제 결제 플랫폼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쪽에서 NFT라는 부분에서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면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었는데 애플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제 플랫폼 부분인데 현대자동차 그룹에 바로 현대카드와 이제 손을 잡았는데 1년 동안은 남들이 못하게 하는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현대그룹과 이제 현대카드와 상당히 1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제 NFC라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요게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 또 최근 동기업이 현대차 그룹에 일단 키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카드가 현대차 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그룹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애플페이는 하반기 12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하겠고요. 또 그 코나이 그 차트를 보시면 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카드의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코나아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고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종목 보기에 앞서서 서현탄메탈과 나무가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탄메탈부터 리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흐름들 좋죠. 네, 뭐 일단은 그 바닥권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냅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빠질보다는 윗상단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여진 분들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서현탄메탈과 같이 이제 우린 PTS도 같이 마찬가지로 홀딩 전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니까요. 그리고 나무가는 뭐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나무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3,000원 라인까지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 후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가도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종목은 제가 여태까지 좀 기다렸던 종목인데 아주 좋은 위치 라인대에 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약간 조정세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좀 값싸게 나온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15,350원이고요. BMT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86670이네요. 086670 BMT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원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전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실질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피팅 밸브 생산 업체인데 이 원자력하고 화력발전 산업에서 생산 설비를 구축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같이 이제 그 원자력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가스용 피팅 밸브도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기술력들은 일본이 원래 선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공사가 국산화를 성공시키면서 좀 이렇게 스몰캡 중에서는 좀 강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유세 대기업에도 한번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어떤 이슈가 원전 쪽과 함께 이 반도체 가스용 피팅 밸브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61선 근처에서는 크게 부담 없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홀딩 전략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자들의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매니저는 숨겨진 로봇 관련주에 이어서 숨겨진 원전 관련주 BMT를 소개했고요. 신광석 매니저의 종목은 물류 관련주 현대무벡스였습니다. 최현덕 도전자는 오늘 올해 OLED 관련주로 덕산 네오룩스를 주목했고요. 황대현 도전자는 결제 관련주들 중에서도 코나아이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